네, 실제 저희들이 AD 컨버터의 다이내믹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AD 컨버터의 입력에 저희들이 정연파를 인가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정연파 신호를 넣을 텐데요. 어떤 주파수 성분을 넣어야지 저희들이 이제 AD 컨버터를 적절하게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적절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주파수를 골라서 넣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하고 싶은 주파수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를 일단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측정하고 싶은 주파수를 일단 선정을 하는데요. 이 신호를 AD 컨버터로 샘플링을 하려면 샘플링 할 때는 저희들이 샘플 개수, 넘버 오브 샘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샘플을 통해서 이제 신호의 전체 홀 주기를 몇 사이클을 컨버팅을 할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샘플링 프리퀀시가 있겠죠. 지금 어떤 주파수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 샘플링 프리퀀시에 특정 페이즈만 샘플링이 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샘플링 프리퀀시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고르면, 예를 들어서 샘플링 프리퀀시가 10kHz인데 1kHz, 2kHz 이건 정수배에 해당하죠. 3kHz는 정수배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1kHz, 2kHz는 샘플 프리퀀시 정수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채널 리키지일 때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샘플링이 될 때도 특정 페이즈만 계속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다른 페이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샘플링 프리퀀시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실제 그건 있죠, 그죠? 이제 시그널의 주파수는 이거보단 작아야 됩니다. 나이키스트 레이스를 만족하려면, 엘리어싱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조건은 만족하는데 시그널의 어떤 주파수 성분을 고르게 되면 이 주파수와 FS가 서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런 경우에는 샘플링을 하는 주기하고 시그널의 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페이즈만 반복적으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페이즈의 값들,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즈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의 정연파는 이게 어떤 각을 만들어내는데요. 오메가 t, 그러니까 샘플링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만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기 이제 NTS와 이게 오메가 사이에 여기와 여기가 나누어서 정수배로 떨어져 버리면 가질 수 있는 이 앵글에 제한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정한 페이즈만 샘플링을 하고 다른 페이즈는 샘플링하지 못하는, 그래서 AD 컨버터가 다른 페이즈를 가졌을 때 성능들을 찾아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페이즈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샘플링 프리퀀시를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목적은 저희들이 아무 주파수나 고르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위상값, 다시 말해서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위상값을 매주하는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그널과 샘플링 주파수 사이에는 정수배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파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런 조건들을 보통 잡습니다. n과 j인데 j는 프라임 넘버를 써야 됩니다. 프라임 넘버인 경우에 나눠 떨어지지가 않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옵티멀한 주파수를 찾게 되는데, 이런 주파수를 골라주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주파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샘플링 주파수와 여기를 나눴을 때 가장 자신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 이게 이 오퍼레이션이죠, 그죠?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한 이 오퍼레이터는 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던 거죠, 그죠?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 R 값을 골라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 R 값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의
전체 사이클 몇 주기가 들어오는지를 계산을 하는데요. 몇 주기가 들어오는지를 풀 사이클 몇 개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n 곱하기 ts, n 곱하기 ts는 전체 게이팅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전체 시간이 샘플링 시간 주기 ts의 샘플 개수 n개를 곱하게 되면 전체 시간이 나오고요. 그걸 우리가 시그널의 주 v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시그널 주기에 몇 개 정도를 잴 수 있는지를 프랙션으로 나오면 여기 인티저로 취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전체 홀 주기가 들어가 있는 주기 사이클 개수가 몇 개인지가 C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R을 써서 표현을 하게 되면 N 오버 R의 정수값이 바로 사이클 개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내게 되면 그 사이클 개수에서 사이클 개수 곱하기 샘플링 프리퀀시 나누기 R 곱하기 C-1을 했을 때가 니어 옵티머만, 여기에 옵티멀한 프리퀀시가 되도록 얻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신호의 다양한 앵글에서의 샘플들을 다 취할 수 있게 되는 있을 수 있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아무 주파수나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링 주파수와 시그널의 주파수가 정수배로 나눠서 떨어지게 되면 신호의 특정한 위상값만 계속해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파수를 골라서 이제 AD 컨버팅을 하게 될 텐데요. 다이내믹 특성을 매저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셋업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프로세서의 샘플링 클락이 8MHz입니다. 여기 이제 샘플링 클락, 시스템 클락이고요. 프리스케일러 팩터를 16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짤 때 여기에 있는 값이 이제 12를 썼다는 얘기는 ADMUX가 11은 레퍼런스 전압을 인터널 1.1V를 쓴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ADC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A, 여기가 100이라는 이야기는 프리스케일러가 지금 16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사용할 때 그 328P를 사용을 할 때요, 그 AD 컨버터의 사용 가이드라인 한번 읽어 보세요. 여기 23번인데요. 여기에 프리스케일러 팩터를 고를 때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요, 보통 샘플링을 할 때 샘플링 주파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샘플링 클락이 50에서 200kHz 사이를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맥시멈 레졸루션을 얻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200kHz 언더가 되게 되면 샘플링 레이트이 너무 낮았어요. 저는 이제 할 때 프리스케일러를 16으로 잡게 되면 샘플링 클락이 500kHz 정도 됩니다. 500kHz는 여기서 얘기하는 200kHz를 넘어갑니다. 200kHz를 넘어가게 되면 10빈 레졸루션을 얻지 못하고요. 그보다 낮은 레졸루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8빈 레졸루션으로 동작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kHz로 ADC 클락으로 쓰고요. 그리고 AD 컨버팅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컨버팅 속도가 프리러닝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13사이클 만에 한 번씩 컨버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샘플링 프리퀀시는 이 주파수를 13으로 나눠줘야지 실제 샘플링 프리퀀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샘플링 프리퀀시는 현재 38.5kHz 정도 되고요. 샘플링 주기는 한 26 마이크로세크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는 그래서 여기에 절반 정도 되니까 19.2kHz 정도가 19kHz 정도가 나이키스트 프리퀀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샘플은 지금 1024개를 샘플링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개수가 1024개를 버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ADC 밸류가 1024개가 저장이 되게 컴파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팅 시간은 넘버 오브 개수가 1024개, 샘플 주기가 이 정도 되니까 게이팅 시간이 266ms 26.6ms 정도 되네요. 26.6ms 정도 되고요. 이 경우에 이제 레졸루션 밴드위스 보통 게이팅 타임 분의 1로 잡는데요. 이 정도 되면 37Hz 정도의 레졸루션 밴드위스를 가지는데, 이때 레졸루션 밴드위스는 렉탱귤러 윈도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해뉴 윈도우를 씌우게 되면 이거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80Hz 정도가 레졸루션 밴드위스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전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널 1.1V를 쓰고 있고요. 데이터는 8빗 모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1.1V고요. 빛이 8빗이기 때문에 1.1 나누기 2에 8승을 하게 되면 VLSB 값이 4.3mV 정도가 나옵니다. 3.3mV/빗 정도가 한 빗당 한 이 정도 전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코딩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AD 컨버팅을 할 건지를 정한 거고요. 저희들이 테스트를 할 때 어떤 주파수를 테스트하고 싶은지를 고릅니다. 여기 내용이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인풋 프리퀀시를 먼저 고릅니다. 고르고 나서 그 인풋 프리퀀시는 저희들이 나이키스트 프리퀀시가 한 19kHz 정도 되니까요. 19.2 정도 됐죠. 그죠? 이 정도 되니까 1kHz, 2kHz, 4kHz, 5kHz, 6, 7, 10kHz, 15kHz, 19kHz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R 값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사이클 개수를 찾아낸 다음에 니어 옵티멀한 주파수를 골랐습니다. 1kHz를 재고 싶으면 1kHz를 넣지 말고 1.013kHz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kHz는 2.026kHz, 그리고 4kHz는 3.85kHz 정도 되고, 이런 주파수를 쓰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보면 19.2kHz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각각 이제 테스팅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얻는 과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F1은 1.013kHz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주파수를 1.013kHz를 주고요. 옵셋을 550mm, 그리고 앰플리튜드를 500을 줬습니다. 그러면 업앤다운을 해서 50mm에서부터 최대값이 1.05V,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 50mm에서부터 1.05 사이에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신호를 지금 이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프로세서로 AD 컨버팅을 할 겁니다. AD 컨버팅을 하기 위해서 커넥션을 오픈을 하고요. 이제 C를 보내게 되면 얘네가 이제 측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링 프리퀀시가 빨리기 때문에 금방 측정이 끝날 겁니다. 샌드를 하게 되면 지금 측정이 끝이 났고요. 측정이 끝나고 난 다음 이제 예, 잠깐만요. 예. 측정이 끝나고 나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1024개의 샘플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네, 1023개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를 카피를 해서 여기까지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카피,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붙여 넣겠습니다. 붙여 놓고 나서
데이터를 나누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한번 보죠. A에 1100까지 가보죠. 그러면 얘가 넘버가 1033번까지 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스타트가 10번, 엔드가 1033번까지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P1034 여기까지를 선택을 합니다. 카피해서 첫 번째 프리퀀시 오죠. F1이라고 줬고요. 여기를 여기에다가 카피를 해 놓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덱스죠, 그죠? 빈 값이고 여기가 ADC 값입니다. 그 AD 컨버팅 한 값을 전압으로 컨버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VLSB 값이 얼마냐 하면요. 지금 VLSB 값이 이 값이죠. 이 정도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ADC를 VLSB로 옮겨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를 이제 그 average를 없애는데 DC 성분을 없애는 겁니다. DC 성분이 있으면 그 저희들이 그 이 다이내믹 특성을 측정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SNDR을 계산하는 겁니다. 시그널 투 노이즈 디스토션 레이쇼를 계산을 해서 여기서부터 ENOB를 끌어내는 게 다이내믹 특성의 주요한 지표입니다. 그걸 얻어낼 때 DC 성분이 있게 되면 신호 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DC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 average 값을 여기서 구하는데요. 지금 데이터가 1033까지 가 있기 때문에 평균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V measured 측정된 전압값으로 환산을 해 보겠습니다. 측정된 전압값으로 환산을 할 때는 여기 있는 값에 여기 있는 값에 이 값에서 여기 값을 빼고요. $8 값을 빼고 곱하기 $2 VLSB 값을 곱하면 전압으로 환산이 됩니다. DC를 제외한 나머지 전압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이제 DC 전압 값이 얻어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DC 전압 값을 이렇게 얻었고요. 저기도 적어놔야 되겠네. 샘플 프리퀀시가 네, 이렇게 이제 DC 이제 전압으로 다시 환산을 했습니다. 전압으로 환산을 하고 이제 해니 윈도우를 씌워야 되는데요. 해니 윈도우 식은 제가 여기에 보시면 그 해니 윈도우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식인데요. 이게 이제 샘플링 되어 있는 꼴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적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는 사인의 파이 곱하기 10 나누기 n-1 지금 n을 안 적어놨네요. 넘버 오브 샘플 개수가 1024개. 네. 그래서 얘가 사인의 파이의 n 값이 a10이고요. 나누기 $2의 3번. 여기 n이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사인 값을 계산한 다음에 제곱을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해니 윈도우이거든요. 그래서 해니 윈도우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 해니 윈도우에 씌워져 있는
볼티지 해닝 윈도우 볼티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닝 윈도우는 그냥 타임 도메인에서 곱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 두 개의 곱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닝 윈도우가 씌워져 있는 전압값이 얻어집니다. 여기까지를 한번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얘를 플러스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여기를 플러스 해보겠습니다. X계열은 빈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1033이고요. 이게 저희들이 샘플링한 신호입니다. 1V 픽투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5에서 0.5까지 1V 픽투픽의 신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간 신호가 DC는 날렸고요. 앰플리튜드가 0.5V이기 때문에 위로 0.5 아래로 0.5 정도 되는 신호가 플랫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저된 신호입니다. 메저된 신호에 이제 윈도우를 추가를 했는데요. 이 해닝 윈도우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X 계열, 여기가 해닝 윈도우고요. 해닝 윈도우가 씌워진 데이터는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죠. 여기가 해닝 윈도우가 씌워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샘플 넘버로 이렇게 표시했을 때에 플랫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색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해닝 윈도우를 통과한 신호를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되는데,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시려면 데이터에서 여기 데이터 분석 쪽에 있게 되는데, 혹시 데이터 분석이 뜨지 않으면 옵션 쪽에서 추가 기능 중에요. 여기 이동을 누르신 다음에 분석 도구를 추가를 해주시면 분석 도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FFT한 데이터를 여기에 적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 분석 쪽에 가서요. 푸리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푸리어 트랜스폼 하고 싶은 데이터는 윈도우를 통과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푸리어 트랜스폼해서 새로운 출력 범위로 여기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에 있는 이쪽 칼럼의 데이터를 트랜스폼해서 F쪽 칼럼으로 옮겨서 적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프리 트랜스폼 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컴플렉스 넘버라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리 트랜스폼 된 신호의 스펙트럼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 스펙트럼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매그니튜드의 제곱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VF의 절대치의 VF의 스퀘어라고 적겠습니다. 이건 이미지 컴플렉스 넘버이기 때문에 IMABS를 한 다음에 F열이었죠, 그죠? F의 10 여기를 스퀘어를 채워보겠습니다. 매그니튜드의 스퀘어가 나옵니다. 여기 값을 구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걸 나중에 플러스를 하려면 프리퀀시에 대해서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요. 프리퀀시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면 일단 샘플링 프리퀀시를 잡아야 됩니다. 샘플링 프리퀀시는 지금 저희들이 n이 1024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샘플링 프리퀀시를 1024로 나누는 샘플링 프리퀀시가 지금 여기가 이 값이죠. 이 값이 샘플링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실제 샘플당 프리퀀시 스텝은
이 주파수를 여기 개수로 나눈 만큼 샘플링 주파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주파수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주파수는 이 값 곱하기 인덱싱을 하게 되면 빗넘버로 곱하게 되면 실제 주파수가 나오는데, 이게 성립하는 주파수는 2분의 n까지, 다시 말해서 여기가 2분의 n이 되는 지점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여기가 2분의 1이면 b 달러 3 나누기 2 여기를 원래 B3에 2가 A10에서부터 A1024 1033 사이에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면, 인덱스 513번이 여기가 2분의 n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주파수 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가 A513에 가보면 여기가 만약에 그 위치를 찾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기를 A1부터 해야지 될 것 같네요. 이걸 나누기 예. 512가 어디 있는지 찾아러 가면 이 위치네요. 이게 1번부터 체크를 해야지 거기를 가네요. A 522로 가면 여기가 512인 자리입니다. 여기 위치까지가 A 522까지가 실제 맥시멈 주파수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퀀시 빈 쪽이고요. dB 스케일로 VF를 보려면 이게 스퀘어니까 10 곱하기 로그 10을 취해서 G10을 하면 이게 dB 스케일로 이제 스펙트럼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스펙트럼을 플롯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삽입해서 사라지죠.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추가해서 여기를 플롯할 거고요. 범위는
주파수를 x축으로 하니까 끝이 522 여기에 있는 값이죠. 그죠? 여기까지고요. 여기에도 dB 스케일을 보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스펙트럴 컨텐츠가 파워 스펙트럴 컨텐츠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영역을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미니멈이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까지 정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얻어집니다. 저희들이 계산하려고 하는 신호가 여기 좀 있습니다. 여기 좀 있죠, 그죠? 여기가 주파수로 보면 1kHz 어쩌쯤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스펙트럴 컨텐츠를 얻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제가 아까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ENOB를 계산하고 싶어요. Effective Number of Bit. ENOB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요. 시그널 투 노이즈 디스토션 레이쇼에서 1.76dB를 빼고요. 6.02로 나누면 ENOB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지난번 이론 시간 수업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SNDR을 찾아야 되는데요. SNDR을 찾으려면 시그널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를 보면 일단 F 시그널이 있는 데와 F 샘플링 사이에 B를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시그널의 프리퀀시 F1 주파수, FX 주파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실제 저희들이 방금 측정한 신호의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fx of fs라고 할게요. 이렇게 레이쇼를 내게 되면 어느 정도에 있느냐 하면 여기 나누기 샘플 프리퀀시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위치인데요. 저기가 인덱스로는 시그널이 있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샘플 개수가 1024개 있기 때문에 실제 신호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려면 저희들이 그 시그널이 있는 위치는 원래 그 델타 프리퀀시는 샘플링 프리퀀시를 n개의 샘플링으로 나눈 게 이제 주파수 간격인데요. 이 인덱스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값은 f의 x over f의 s n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 곱하기 n을 하면 이게 정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수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 정수가 혹시 안 나오면 여기를 플로우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플로우를 취하면 26번째 인덱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인덱스 번호로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를 한번 보죠. 36번째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7번째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라운드를 해야 되나요? 네. 라운드를 하면 이렇게 뜨면서 이 위치에 맥시멈 값이 뜹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여기가 27번째 인덱스인데요. 여기 값이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해닝 윈도우라서 한 여기까지가 얘를 기준으로 위아래 그리고 위아래 한 이 정도가 신호가 떠 있는 해닝 윈도우의 사이즈입니다. 이게 신호 성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5개 5개 정도 이제 여기를 이제 신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2개, 밑에 2개 정도 되게 이제 거기가 신호 파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더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산하는 게 SNDR을 목적은 SNDR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신호 파워와 시그널 파워와 노이즈 디스토션 파워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시그널 파워를 계산하려면 신호의 성분, 다시 말해서 요 성분들을 다 더해야 됩니다.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여기 성분이 신호 성분이고 나머지가 다 노이즈 아니면 디스토션 성분입니다. 그래서 신호 성분은 여기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썸을 내야 되는데 어디를 더해야 되느냐 하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더하죠. 매그니튜드를 제곱했는 값이니까 이게 어디까지냐면 522까지예요. 여기가 522까지죠. 그죠? 이 이제 맥시멈 주파수가 522번 주소에 있으니까요. 거기까지인데 이게 어떤 경우에 더해야 되느냐면요. 여기 인덱스 넘버가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느냐면요. 여기서 구해놓은 인덱스가 딱 되면 시그널이에요. 인덱스보다 한 2개, 한 3개 정도 잡죠. 3개 정도 아래부터 얘보다 크면 신호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엔드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똑같이 여기 인덱스를 보고 만약에 인덱스가 뭐보다 작으면 더하느냐 하면 여기보다 3개 크면 이게 뭔 뜻이냐면요. 여기 아웃풋 신호 여기 있는 VFS 큐어를 더하는데 어떨 때 더하느냐 하면 맥시멈 인덱스를 기준으로 3개 작은 데서부터 3개 큰 데까지 거기를 우리가 신호로 보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더했을 때 값이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노이즈는 그 위에 모두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요. 모두를 다 더합니다. 어디까지? 522까지요. 거기에서 신호 파워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노이즈겠죠, 그죠? 그러면 SNDR은 이건 리니어 스케일이라서 10 곱하기 로그 10에 여기에서 신호에서 노이즈 디스토션 레이쇼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SNDR이 이 정도 나옵니다. SNDR이 이 정도 되면 ENOB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요.
위에 식을 쓰면 됩니다. SNDR에서 1.76dB를 빼고 나머지에 6.0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지금 한 6빗 정도가, 이게 이제 단위가 빗이겠죠, 그죠? 이 ENOB가 6빗 정도 되는 게 그 지금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현재가 몇 빗 정도 되는 데이터인지를 이렇게 분석해내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프리퀀시에 대해서 분석한 겁니다. 자, 다음 프리퀀시에 대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프리퀀시는 주파수가 2026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026K 정도 됩니다. 2.026K로 주파수를 쉬프팅 하고요. 다시 측정을 합니다. 클리어를 시키고요. 다시 매저를 합니다. 측정이 끝나면 다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보내면 데이터가 들어오죠. 네. 이렇게 데이터가 얻어지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복사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에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데이터에 들어갔는데요. 여기를 다시 복사를 해서 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끝으로 하고요. 여기를 F2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고요. F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카피해서 여기에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주파수가 뭐로 바뀌느냐 하면 여기는 이쪽 주파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죠. 여기 주파수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플랫한 거고요. 여기가 주파수가 지금은 FFT는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F가 숨어 있는데요. 여기 데이터를 윈도우로 씌운 걸 FFT를 다시 해주는데 데이터를 집어서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프리어 분석을 하고요. 범위는 E고 F에 저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F는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면 잠깐만, 업데이트가 됐나요? 시간이 걸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업데이트 되고 나면 주파수가 여기가 2kHz 정도에 와 있어야 됩니다. 보죠. 축 옵션을 이걸 주 단위를 1로 해놓을까요? 너무 그러네요. 1kHz 2kHz 단위로 해놓죠. 그러면 여기가 주파수가 2kHz에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NOB도 지금 한 5.7빗 정도 나오죠. 원래는 이제 이 주파수에서는 한 6빗 정도 나왔는데요. 이 두 개가 다이내믹 특성이라고 하면 이 두 개의 특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주파수에서 SNDL하고 ENOB가 이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프리퀀시에 대해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프리퀀시는 3849 3.849K 3.849K 정도 됩니다. 이렇게 주파수를 바꾸고 여기에 다시 매저를 합니다. AD 컨버터로 측정을 하고요. 측정이 끝이 나면 값을 리포트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값이 리포팅이 돼서 들어오죠. 그죠? 리포팅이 돼서 들어오면 다시 여기 카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끝으로 복사본 만들기 해서 해 놓고요. 이때는 주파수가 F4라고 F4라고 적어 놓습니다. 여기를 F4라고 하고요.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를 여기까지 카피해서 데이터에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카피를 해서 F4에 있는 데이터로 가져갑니다. 여기 주파수가 3.8 정도 되니까 거의 4kHz 근처에 나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주파수가 지금 이 주파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수정해야 되는 건 여기 숨겨져 있는 F의 스펙트럴 도메인을 다시 스펙트럴 도메인 값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스펙트럼이 4km 근처에 가 있는데 안 가는 이유는 이제 다른 건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데 FFT는 매번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FT를 다시 취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프레 변환을 해서 한 번 더 눌러주면 yes 하면 다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업데이트하면 주파수 스펙트럼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죠?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메모리가 부족하대요. 메모리가 부족하다는데요. 뭘 좀 닫아야겠네요. 여기도 닫고요. 닫고 닫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4kHz 근처의 신호가 나오고요. 지금 중요한 특성이 SNDR이 35, 5.5 약간씩 줄고 있죠. 그죠? 주파수 올라갈수록 그 AD 컨버터의 성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여기 6빗 정도 됐다가 여기는 지금 한 5.5빗까지 낮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게 이제 이쪽 주파수입니다. 4.8km, 5km 근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다시 또 일단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끝부분으로 복사를 해서 여기를 F5로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F5일 때 주파수가 주파수는 4.812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주파수를 주파수를 4.812kHz로 잡고요.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 여기를 클리어를 시키고 매저를 다시 시키겠습니다. 매저가 끝이 나면 이제 데이터를 리턴하게 하고요. 데이터가 리턴되는 동안 이제 여기를 좀 정리를 해보죠. 여기가 주파수가 여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덱스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에 0부터 1023까지 2024개의 데이터가 얻어지면 그걸 다시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대로 다시 복사를 해서 F5에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에 다시 복사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그려진 데이터가 나오고요. 후리에 트랜스폼을 다시 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에서 데이터 분석 쪽에서 후리에 분석해서 한번 다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이 이루어지고요. 여기다 닫아버려야겠네요. 메모리를 리소스를 많이 쓴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5kHz 근처에 신호가 나오고요. 이때 ENOB는 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얻어야 될 데이터가 이제 7kHz 근처니까 7.7kHz 정도 되네요. 7.669, 699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주파수를 7.699K 이 정도 주파수로 다시 입력을 줍니다. 이 값을 다시 AD 컨버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클리어를 시키고요. 메저를 합니다. 커맨드를 보내서 메저를 AD 컨버팅이 끝이 나면 A로 다시 리포팅을 하게 합니다. 리포팅이 되는 동안 여기 하나 더 복사해서 지금 F7이죠, 그죠? 복사하기 끝에 F7 바꾸고요. 그리고 F7일 때 데이터가 7669 프리퀀시가 이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 리턴되어 온 데이터를 전체를 복사한 다음에 데이터 필드에다가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F7에도 똑같이 잠깐만요. 데이터에서 카피를 한 다음에 F7의 데이터 필드로 다시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후리에 트랜스폼을 다시 합니다. 확인하면 주파수가 7GHz니까 여기 좀 떠야 되겠죠, 그죠? 아직도 느리네요. 여기를 닫고요. 여기도 닫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 주파수에 뜨면서 이때는 ENOB가 좀 오히려 올라가게 되네요. 어떤 주파수에서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 데이터를 다시 또 측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죠. 이쪽 주파수는 9.624 K 9.624K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측정을 합니다. 클리어 하고 메저를 하고요. 그리고 메저가 끝이 나면 리포팅을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F7을 복사를 해서 끝에다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F10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래서 F10의 주파수가 9624 정도 되네요. 이 정도 되죠. 자, 그리고 컨버팅이 된 데이터를 다시 카피해 옵니다. 넣고요. 다시 데이터에서 후리에 트랜스폼을 다시 진행합니다. yes. 그러면 이제 10kHz 근처에 스펙트럼이 뜨게 되겠죠.
네. 여기 10kHz 근처의 데이터가 뜨게 됐죠. 그죠? 자, 그리고 다음 데이터가 마지막 데이터인데요. 여기다 안 넣었나요? 네. 여기 데이터를 저기로 카피를 안 했나 보네요. B1033까지 카피를 한 다음에 데이터에 집어넣습니다. L1033가 보면 네. 12833 정도 되네요. 저기가 15kHz 근처에는 존재하지 않고 12.833kHz의 신호를 인가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클리어를 하고요. 메저를 다시 합니다. AD 컨버팅이 끝나면 값을 다시 리턴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복사해서 복사본을 맨 끝으로 보냅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원래 재려고 했던 거는 F15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주파수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요,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에 여기 카피해 넣어야 될 데이터가 여기에 여기까지 카피를 해서 여기에 복사를 해놓고요. 뭐죠? 잠깐만요. 여기까지 카피를 해야 되죠. 빈이 0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카피를 해주고 다시 카피해서 마지막 데이터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프레 트랜스폼을 해착기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 쪽에 프레 트랜스폼을 해서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예, 값이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이 주파수에 뜨게 되고 ENOB가 이 정도 값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bit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ENOB 플랫, ENOB를 모으는데 여기가 이제 프리퀀시가 첫 번째 주파수가 여기일 때 ENOB가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요, 여기 F1이 ENOB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리퀀시가 여기일 때요, 두 번째 ENOB가 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리퀀시가 F4죠. 그죠? F4가 이 정도 됐습니다. 여기가 이 정도 빛이 됐고요. F5일 때 ENOB가 여기고요. 그리고 F7일 때 주파수가 이 정도 되고요. ENOB가 여기 조금 높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F7이 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11대 이 주파수고요. 그때 ENOB가 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K 정도 되네요. 그죠? 이때 ENOB가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플랫을 그리게 되면 이걸 저희들이 ENOB 플랫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걸 그릴 때 이런 축으로 그리진 않고요. 제 프리퀀시 빈을 계산할 때 저희들이 FS가 현재 얼마냐 하면 잠깐만요. 샘플링 프리퀀시가 여기가 샘플링 프리퀀시죠. 그러면 나이키스트 프리퀀시가 이것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파수를 표현을 할 때는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를 1로 했을 때 얘가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많이 플러스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얻어지죠. 그죠? 여기가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로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얻어지고요. 플러스를 할 때 데이터를 편집을 해서요. 여기를 ENOB라고 잡고요. 여기를 X축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Y축으로 잡아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를 하면 여기를 0에서 1까지 0.2 단위로 해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여기를 익스프레션을 레이블 형식을 일반 숫자로 하고요. 소점 한 자리까지만 한 자리 표시하면 이런 그림이 얻어집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1이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를 얘기를 합니다. 나이키스트 프리퀀시에 여기가 한 50% 정도 되는 데고요. 여기 한 70% 근처쯤 되겠죠. 그죠? 그 정도 되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ENOB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원래 측정했던 물리적인 빛은 8빛짜리입니다. 8빛짜리 인데요. 8빛인데 이펙티브한 빛은 한 6빛에서 5빛 정도 사이 이 정도로 쓸 수 있고요. 나이키스트 레이스의 한 절반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ENOB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능을 나타내는지를 얻어내는 여기 그림이 이제 저희들이 다이내믹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특성에서 유효빛, effective number of bit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입력 주파수와 샘플 프리퀀시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저희들이 다이내믹 프로퍼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건 여기까지 데이터를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여기를 로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자르고요. 여러분들이 이 로 데이터를 가지고 방금 제가 했던 ENOB 플랫 이제 ENOB vs 프리퀀시인데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로 노멀라이즈 된 플랫을 얻어서 요 엑셀 시트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